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도우미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요새처럼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지거나 반대로 추웠다가 따뜻해지는 일교차가 심한 계절이 오면요, 많이 증가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 즉 중풍입니다. 온도가 갑자기 확 추워지거나 온도 변화가 심해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관 내에 작은 혈전, 즉 피떡이 혈관을 막으면요,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이 되고요, 혈관이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오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 발음이 중요한데요,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입니다. 갑자기 증상을 맞는다고 해서 뇌졸중이 맞는 표현이에요. 이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요, 편마비, 즉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언어장애, 즉 말이 어눌해지고요, 이 혈관성 치매도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이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요, 작은 증상이 왔다가 하더라도요,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서 협심증이나 부정맥, 심근경색 등 다른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질환입니다.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질환인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체중 관리 잘 하시고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멀리 하셔야겠죠. 핵심은요, 이 혈관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아야 하고요, 혈관의 탄력이 좋아야 혈관이 원활하게 수축이 잘 되어서 터지질 않겠죠. 오늘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서요,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고요, 여러분의 수명을 10년은 늘려드리는 아주 고마운 음식 4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뻥 뚫어주고요,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 고마운 음식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요, 건강에 있어서 정말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건강 관련 주제를 다룰 때마다 빠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건강에 여러모로 좋다는 얘기죠. 뇌졸중 예방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미네랄에 단백질까지 빠짐없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견과류에는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데요,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해주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줘서 동맥경화를 예방해주고요, 혈전 생산을 억제해서 이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뇌경색도 예방해주고요, 혈액 점도를 낮춰서 혈류를 개선해서요, 고혈압성 뇌출혈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특히나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는 오메가3 함량이 알파 리놀렌산의 형태로 100g당 9g이나 많이 들어있어요. 또 비타민 E,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동맥경화의 진행을 예방해서 혈관의 탄력성을 잘 유지해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100g당 26mg이나 많이 들어있고요, 피스타치오와 브라질너트는 셀레늄과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나죠. 견과류에는 또 마그네슘과 칼륨도 풍부한데요, 혈압을 조절해주고 혈관을 확장해서 뇌졸중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캐슈넛과 마카더미아 넛은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압의 안정에 효과가 있고요, 피스타치오는 칼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 조절에 유리합니다. 표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만 견과류를 드실 때에는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에 버무린 것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한 줌 30g 이내로만 드셔야 한다는 것 명심해 주세요.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요, 미역, 다시마, 김, 톳과 같은 해조류입니다. 우리가 미역이나 다시마를 보면 끈끈한 성분이 있잖아요. 알긴산, 푸코이단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들은요, 위에서 장을 거쳐 대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요, 수분하고 결합해서 아주 끈끈한 겔 형태로 변합니다. 이 겔 타입의 물질은 대변의 부피를 늘려서 대변을 시원하게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대변을 시원하게 보게 하니까 복부 팽만감도 줄어들 수 있고요,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음식을 덜 먹을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죠. 위에서 장을 통해 대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요,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쫙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해 주니까 좋죠. 또 간에서는요, 이 대변을 한번 볼 때마다 담즙산도 배출되거든요. 이 담즙산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소모해 주는데요, 한번 대변을 볼 때마다 약 5에서
10%에 해당하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소모합니다. 피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장에서 탄수화물을 천천히 소화시켜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당뇨에도 좋습니다. 해조류의 수용성 식이섬유는요. 다이어트, 심혈관 질환, 당뇨에 일석삼조라 하겠습니다. 해조류에는요. 이뿐만 아니라 플루로탄닌, 푸코잔틴과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요. 뇌혈관과 신경세포를 보호해줄 수 있어요. 또 해조류에는 미네랄도 풍부하죠.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서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요. 마그네슘 성분은 혈관을 이완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혈압 조절 및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미역과 다시마, 톳, 김과 같은 해조류 드시고 싶어졌을까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라면요. 염장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물에 불려서 소금기를 제거하고 드시고요.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는 분이라면 주의해서 소량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들깨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하면요. 우리가 등푸른 생선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복받았습니다. 이걸 드시면 등푸른 생선이나 오메가3 영양제를 굳이 드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에는요. 100g당 무려 63,000mg, 즉 63g에 해당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오메가3 지방산이 많다는 고등어가 100g당 2.5g, 연어가 2g 정도 되니까요. 들깨는요. 고등어의 25배, 연어의 30배만큼이나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나죠? 오메가3는요. 그 형태에 따라서 알파-리놀렌산, EPA, DHA로 구성되는데요.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로는 약 5에서 20% 정도 변환이 되고 다시 DHA로는 0.5에서 5%로 변환됩니다. 들깨를 통해서 약 10g의 알파-리놀렌산을 섭취한다고 가정하면요. EPA로 변환되는 양은 약 500에서 1000mg 정도 되고 DHA로 변환되는 양은 50에서 500mg 정도 됩니다. EPA와 DHA가요. 바로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의 형태인데요. 들깨를 10g만 드셔도요. 하루 EPA와 DHA로 따져도요. 하루 권장량의 2배 이상을 드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EPA 성분은요.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천연 아스피린 작용을 하는데요. 대신에 위장 출혈과 같은 부작용은 없어서 안전하죠. 또 이 EPA와 DHA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콜레스테롤 대사를 조절해서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여주고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켜서요.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지방간이나 비만까지도 예방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이 DHA는 심장의 리듬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심장 세동, 부정맥을 예방해주는 효과 또한 있습니다. 또 오메가3를 드시면 염증을 촉진하는 오메가6 지방산의 작용을 억제해서요. 혈관 건강을 유지해주는 데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상적인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은요. 1대1에서 4대1 정도가 이상적인데요. 이 서구인의 식단은 15대1에서 20대1 정도로 오메가6가 높고 한국인은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식단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한국인들도 10대1에서 15대1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튀김 등에 활용되는 대두유, 즉 콩기름, 해바라기유, 옥수수유의 사용 증가가 한 원인이고요. 또 자연 방목해서 목초를 먹인 소나 돼지, 닭은 오메가3가 많지만 곡물 사료를 먹인 동물은 오메가6가 더 많은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이런 서구화된 식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들깨를 통해서 오메가6를 많이 드신다면 이 비율을 확 낮춰줄 수 있어서 몸의 전체적인 염증과 혈관의 염증을 방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들깨는 익혀서 드시면 오메가3에 영양분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나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그라인드에다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통들깨를 갈아서 먹는 편이에요. 이 알파-리놀렌산은 EPA나 DHA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오메가6가 많은 음식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알파 리놀렌산과 같은 변환 효소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튀긴 음식, 콩기름, 마가린, 패스트푸드를 줄이시고요. 대신 건강한 기름인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알파 리노렌산을 전환시킬 때는요, 비타민 B군,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C와 비타민 E, 철분이 많으면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은 음식 궁합 예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뇌졸중, 중풍 예방에 도움이 되는 네 번째 식품은요, 비타민 K가 많은 음식들이에요.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혈관에 칼슘이 축적되는 걸 막아서 동맥경화를 예방해주고 혈관 탄력성을 잘 유지해주고요. 혈액의 응고를 조절하기 때문에 혈전 생성을 막아서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과 뇌출혈 그리고 심장질환 모두에 좋습니다.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요, 녹색잎 채소인데요. 이 녹색잎 채소에는 비타민 K가 K1과 K2가 있는데 K1의 형태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케일과 시금치,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가 좋고요. 두 번째는요, 콩을 발효한 나또인데요. 이 나또는요, 100g당 11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까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와 브로콜리도 좋고요.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치즈인데요. 그 중에서도 고다 치즈와 브리 치즈가 비타민 K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서 몸에 안 좋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계란 노른자에는요, 비타민 K가 100g당 37 마이크로그램 들어있기 때문에요, 뇌졸중 예방에 좋은 식품입니다. 이 비타민 K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요, 좋은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3배에서 13배까지나 체내 흡수율이 증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견과류 등의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이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드실 수 있는 음식 조합 예시 드려볼게요. 케일 샐러드에 올리브 드레싱을 뿌려 드시는 건데요, 비타민 K가 풍부한 케일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오일이 만나서 비타민 K의 흡수율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과 혈관 보호 작용도 있고요. 나또에 계란 노른자밥을 한번 드셔보세요. 비타민 K가 풍부한 나또와 비타민 D가 풍부한 달걀 노른자가 만나면요, 비타민 K가 칼슘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요, 이 비타민 D는 비타민 K의 흡수율을 올려줄 수 있죠. 시금치 브로콜리 오믈렛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비타민 K가 풍부한 달걀과 이 지용성 비타민 K의 흡수율을 올려주는 소량의 버터, 또 비타민 K가 많은 채소인 시금치 브로콜리가 만나서요, 심혈관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뇌졸중을 예방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4가지 알아봤는데요.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견과류, 또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해조류, 또 한국인의 축복 오메가3 폭탄인 들깨, 또 비타민 K가 많은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건강한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뇌졸중, 중풍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음식을 드신다고 해서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등 평소에 드시던 처방약을 함부로 끊으시면 안 되고요. 또 애매하다 싶은 약은 반드시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중풍의 걱정과 위험에서 해방되셔서요, 장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